네, 금요일 첫 번째 사연부터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NS 증권이야.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NS 증권. NS 농협증권이야. 농협증권, NH 네. 농협증권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7,180원이야. 7,180원에 들어가셨고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82주야. 네, 20%요? 예. 네. 제가 좀 예.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요. 20% 네네. 담고 계시고요. 7,180원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4월에 들어가신 건가요? 어제요. 이번에 들어가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 제가 토마토 보다 보니까. 네. 그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어제 샀는데. 어제요.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들어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하게 불안하신 네네.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 매수 타이밍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제 들어가셨군요. 오늘 종가는요. 2.67% 상승해 7,310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당장 7,300원대에서 마감이 되면서 시청자님 조금은 수익권이신데요. 과연 내가 잘 들어간 걸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하승훈 전문가님. 네. 먼저 시청자님의 매수 시기 일단은 추천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시네요. 이 가격대나 뭐 전반적인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비싸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매수 급소 자리에서 좀 한참 올라온 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좀 저항이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많잖아요. 최근에 정부 정책 수혜로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증권주들 중에서 과연 NH농협증권이 메리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 앞서서도 우리 실적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추이와 더불어서 조금 후에는 뭐 시너지 효과도 한번 살펴보고요. 기본적인 측면부터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기본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H농협증권 농협 금융지주가 7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입니다. 근데 지난 4월에 한번 급등이 있었고 최근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4월의 급등은 아무래도 우리투자증권 합병건이죠. 농협에서 우리투자증권 인수건이 있었고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합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NH농협증권 중소형 증권사를 기존에 농협에 인수를 해서 지금 쭉 운영을 해오다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이제 내년부터 덩치가 굉장히 커지는데 농협이 인수를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농협 점포도 굉장히 많고 기존의 중소형증권사 혼자 따로 있을 때와 이 농협 계열로 들어와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흐름도 뭐 썩 괜찮은 편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증권 업종, 증권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낼 만한 그런 그런 업황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자료를 한번 보면요. 2013년도에 매출액 1조 1천억, 2012년도 회계, 2012년도에 1조 1천억이었고, 그 다음, 보면 지금 8,800억, 그래서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실적을 보면요. 주당,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주당 순이익이 276원입니다. 그래서, PER로 따지면 굉장히 메리트가 없는 거죠. PER로 따지면 메리트가 없고, 이제 BPS가 7,361원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이 한 1배 정도 되는데, 지금 증권업계 평균 한 0.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증권업계 평균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 그래서 농협과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좀 비싸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PBR이 1배 수준이라는 거.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좋지는 않은 가운데 농협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서
PBR은 다른 증권회사에 비해서 약간 비싼 편이다. 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시청자님도 아마 이 이슈를 들으시면서 추천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증권주도 좋으니까 그 업황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우리투자증권 이제 인수가 결정이 났는데요. 그 합병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아요. 어느 정도나 좀 기대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분명히 시너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협이 기존에 중소형 증권사를 인수해서 지금 NH농협증권이 됐는데 사실 시너지 기대를 했는데 시너지가 많이 안 났습니다. 뭐 증권 업황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시너지가 많이 안 났는데 지금 우리투자증권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모든 측면에서 증권업계 1위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자기자본 규모가 약 4조 3천억 원이 되면서 자기자본도 1위가 되고 점포수 뭐 1위가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측면 1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협과의 시너지가 농협금융은행과의 시너지가 발휘가 되면 앞으로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합병이 되면 이제 농협증권,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합병이 되면 어차피 한 회사가 되는데요. 네, 한 회사가 되는데 NH농협증권은 PBR이 1.0배고 우리투자증권 PBR 최근에 우리투자증권이 훨씬 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투자증권 PBR이 0.7배로 우리투자증권의 어떤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권주가 좋아 보이고 그다음 이 농협 계열사로서의 시너지, 그다음 합병의 시너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NH농협증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투자증권을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책, 내수 활성화 정책, 뭐 금융 쪽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업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PBR이 낮다라는 어떤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비용을 줄이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증권주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증권 회사들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대금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1분기 평균 거래대금이 5.550조 원, 5조 5천억이었고 2분기 평균 5조 5,200억.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지만 거래대금 수반되는지 안 수반되는지 보시면 거래대금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여기서 대세 상승으로 가게 되면 수반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정책 수혜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업황에 있어서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이 우리투자증권과의 인수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목표가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대로 조금은 높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이 이 7월 고점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여기 뚫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항이 머리 위에 좀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월봉 차트 큰 흐름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쭉 흐름을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인데 지금 월봉의 122평 부근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월봉의 122평 저항도 있는 데다가 전고점 약 7,600원의 전고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7,600원 부근에서 지지받았던 적도 있고 과거 2006년에도 보면 그 자리가 강력한 지지 자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지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가 대략 7,600원 부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4월 달에 이 우리투자증권 인수 확정이 되면서
단기 급등을 했을 때 일봉 차트상 단기 급등하다가 쭉 밀렸는데 그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다. 7,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 장기적으로는 7,600원 부근에 저항이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자리를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지금의 최소 5배 정도가 터져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500원, 600원의 저항이 좀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번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과 비교를 해도 인수 시너지 효과를 비교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투자증권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가 7,500원, 손절가가 6,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자, 시청자님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적 측면에서까지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오래 부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7,500원이 반등치로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 있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좀 더 올라올 때 정리해보시는 것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게 좋다고 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마다 또 시각이 다른 네, 부분들도 그래서 어저께 있어서 그냥 얼른 매입을 했더니.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7,500원대에서도 그래도 좀 네. 짧게지만요. 수익 내시고 나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NH농협증권을 살펴봤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두 분 전략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승훈 전문가의 의견은 보유였습니다. 목표가가 7,5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6,700원이었습니다. 김현웅 PB의 의견은 매도입니다. 그 반등치가 목표가 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게시판 사연 살펴볼 텐데요. 문자로 남겨주신 2625님의 사연입니다. 두산 엔진을 사셨고요. 11,900원 20% 종목 분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피비님. 그쵸? 2012년쯤이실까요? 좀 오래되셨는데 갖고 계시는 동안 정말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2012년에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그 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2012년에 매수한 게 맞으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그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6,68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좀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내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주가의 흐름하고 비슷할 겁니다. 즉,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단선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이 자산가치 대비 0.6배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는, 실적이 적자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하단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바닥 정도는 이제 다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매수가죠. 매수가가 조금 높다라는 건데, 항상 두산엔진이 하반기에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전망만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계속 똑같죠. 그런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엔진이 무엇보다도 이제 결국에는 조선 기자재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 업종이 회복이 돼야 두산 엔진이 이제 매수가도 회복하고 수익도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예전의 영광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근데 문제는 작년 하반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조선 업종이 바닥 대비 약 80%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큰 상승률을 보일 때 두산 엔진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승이 또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승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상반기만큼 어렵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조선 업종 자체가. 일단 이 쇄빙선이라고 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 쇄빙선 이렇게 얼음을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쇄빙선 발주가 실제로 대우조선 해양으로 좀 이렇게 발주가 나오고 있고 수주를 실제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수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는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 같은 어떤 흐름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이 두산 엔진도 같이 가긴 할 겁니다. 작년 하반기 11,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 자산가치의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지금부터 반토막 나고 이럴 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자. 워낙 지금 손실이 큰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3년에 6,680원 최저가를 한번 찍죠. 그리고 좀 영원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013년 하반기에 그래도 목표 고가가 약 11,000원 정도 나왔어요. 1,850원이었네요. 약 이 정도를 목표가로 가져가자라는 거죠. 일단 움직임 자체는 계속적으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러겠지만, 결국 지금 이제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약 11,000원대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때 이제 비중을 축소하거나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선 업황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거다. 따라서 조선 기자재인 두산 엔진도 하반기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입니다. 반등치 11,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손절가는 따로 의미가 없을까요, 비비님? 손절가는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0.6배 뭐 이렇게 거래되는 가격에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나오더라도 하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625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는데요. 두산 엔진 참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전화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도요, 시청자님. 어떤 정보 살펴드릴까요? 전화하기가 네. 힘들어요. 아, 자주 전화해 주셨는데 연결이 안 되셨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날인가 봅니다. 그렇죠? 진짜 좋은 날이에요. 어떤 종목 사연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에이블CNC를 산 지가 참 오래돼요. 네. 한번 수익이 났는데 그때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손해가 많이 났거든요. 에이블 CNC라고요? 예.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시청자님? 31,500원이요. 31,500원에 들고 가셨고 몇 퍼센트 닮으셨어요? 20%요. 20%요?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던 종목이네요. 네네. 아,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고 하셨는데 네. 좀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예. 반등 올라갈 수만 있으면 네. 좀 추가로 매수 좀 해도 되는지 아, 그게 추가 매수요? 궁금하거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같이 한번 내가 고민을, 네. 평화도방에서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예뻐가지고 판나 쳐다보고 앉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 고맙습니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지금 종목 사연이 더 중요하니까요. 예. 시청자님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오늘도 예. 연결이 잘 되셨으니까 긍정적인 좀 전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김현우 TV님이요. 네, 연결해 드릴게요. 주비님.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주긴 했네요. 네, 네, 그때 못 놓쳤어요. 팔아서 아쉬웠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데요. 네. 이 에이블 CNC가 이제 예. 아시다시피 미샤 화장품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미샤 화장품이 저가 화장품으로 굉장히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국에서 잘 팔렸었죠. 네. 근데 사실 그때만큼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미샤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만큼 굉장히 어떤 그 시장에서 반응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건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에 못 팔았지만 사실 상반기 정도의 어떤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다른 화장품 업종은 막 신고가 가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은 왜 에이블 CNC가 안 가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업체들은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OEM 업종으로서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에이블 CNC처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OEM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고를 계속 쓰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확충 사이클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신규 수요가 없고, 왜냐면 해외 직구 같은 게 되게 요새는 많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공유 경제다 뭐다 해서 뭐 어떤 신규 수요가 없고 그냥 재고 확충 사이클이에요. 재고를 계속 쓰려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OEM 업체들은 잘 되는데 에이블 CNC 같은 어떤 브랜드 업체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에이블 CNC 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예전처럼 어떤 필수 소비재를 이제 쓰던 어떤 그런 트렌드는 약간씩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막 중산층이 많아지는 시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파라다이스나 뭐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쓰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블 CNC가 저가 화장품 어떤 이런 브랜드 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신 거예요. 잘 어느 정도 짧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도 시청자님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싸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기술적으로 하향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펀더멘탈 자체가 이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 좀 비싸게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이블 CNC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다행히. 우리가 매수했었던 어떤 31,000원대, 뭐 3만, 그 정도 가격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해볼 만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목표가에, 우리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약 31,000원 정도에.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관건입니다. 2분기 실적이 만약에 그 예상치보다 어떤 쇼크로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또 음봉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예상보다 실적이, 1분기도 실적이 사실 별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작년부터도 그랬고. 근데 올해 2분기도 실적이 만약에 예상보다 안 좋다. 그러면 음봉이 크게 나올 거예요. 크게 그때는 같이 그냥 손절매 해주시는 걸로. 손절매는 얼마 정도 될까요? 최근 가격입니다. 최근 가격. 지금 가격. 예. 그래도 다행히, 마이너스 20% 안쪽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손절 가능 금액으로 보셔야 돼요. 손절 가능 이제 평가액으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2분기 실적 계속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2분기 실적을. 그리고 만약에 쇼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손절매 하시는 걸로, 그때는. 그때는 손절매로요? 네. 다른 이제 기술적인 흐름보다 2분기 실적 계속 매일매일 좀 확인을 하세요. 이게 확실히 실적 발표를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안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뭐 점심 식사 한 번 하시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나 이런 걸 한 번씩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갑자기 막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닝 쇼크일 겁니다. 네. 그럼 같이 그냥 손절매 그 자리에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때는 매수가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매수가까지. 그러면 만약에 매수가까지 온다면 언제쯤? 워낙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실망감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와주면 오래 안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이면요? 예, 워낙 실망감이 지금 과도한 시점이니까 거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 2분기 실적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종목 카운슬러 또 많이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이었는데요. 반등치 매수가가 좀 올라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2부는 저희 광고 보고 이어가도록 할게요.